핵심은 뭐냐?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큰 정도가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고요. 근데 천천히 오면 어떡하나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내에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로봇 산업에 투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3년에 영상을 올릴 때보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뭐냐 하면 AI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3년도에 로봇과 자율주행을 이제 연속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그 세상 산업도 많이 커졌고, 주가들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에 뭐, 삼성그룹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몇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일 당장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저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도 그런 관심보다는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투자에 앞으로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자양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뭘 사야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분들께서 혹시 이제 그런 쪽에 뭐 아이디어가 필요하셔서 그런 건 매일 오르는 주식을 쫓아다녀야죠, 그죠? 그거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속된 말로 이제 매도리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냐 하면 또 많이 벌지도 못해요. 저도 개인 투자가 시절에 그런 것도 한번 추구해 봤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시 이제 2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산업 얼개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최근에 로봇 산업 관련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본 몇 개 기사들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 요건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로봇 산업을 하이라이트 하면서 시장 전체 크기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나온 언론 기사예요. 앞으로 8경 6천조까지 폭풍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언론이니까 한국 기업을 또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글로벌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8경 6천조, 6,400조까지 달할 거라고 추정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10년까지. 그러면 2035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의 로봇 시장 전체가 8경 6,400조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 큰 돈이에요. 제가 우리 지구상에 글로벌에 교역되고 있는 모든 품목 중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원유 시장이에요. 에너지 시장. 에너지 시장 규모가 연간해서 한 4경에서 5경 정도 돼요. 제가 레인지를 제시 들은 이유는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큰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에요. 자동차 시장이 연간 한 9천만 대 정도 지금 팔리거든요. 9천만 대 곱하기 그냥 자동차 평균 단가를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으니까 뭐 4천만 원 정도 잡으면 3경 6천조 시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로봇 시장이 여러분 8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시장보다 2배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시내 수없이 굴러다니는 자동차, 그 많은 자동차보다가 앞으로 로봇이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도로에서 더 많이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럴지 모르겠다는 전망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8경 6,400조가 얼마나 큰 시장 규모를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또 아울러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리서치 하우스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테슬라 주가가 100불 됐을 때도 300불 간다고 그러고 또 300불 오면 500불 간다 그러고 400불 간다 그러고 이런 회사가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시장 규모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시장 규모를 중시 여기는데 그리고 글로벌로 어떤 품목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재화 중에는 에너지 시장은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생산과 매장이 돼야 생산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누가 압도적인 강자가 될 것인가. 그게 어느 나라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고 자동차는 또 일자리 창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로봇이 자동차보다 2배가 더 큰 시장으로 앞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저 학급 반장님 진짜 앞으로 진짜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산업에 이 인류를 보좌해주는 로봇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 크기가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강조하는 크기가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에 100개 기업을 희망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SDI, LG솔루션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한 이유 중에는 로봇 산업을 뇌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바디, 몸체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요걸 통합하는 인터그레이팅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아마 네이버는 뭐 인터그레이터 이런 쪽에 후보 중에 한 명이 됐을 거고 바디 부분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하죠, 그죠? 그리고 현대차도 여기 관련이 있을 거고 뭐 브레인 쪽에는 여전히 역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배터리 쪽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요런 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물리적 AI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게 명절쯤에 나온 첫 번째 뉴스였어요. 칼군무를 척척해요. 로봇이. 요건 로봇을 누가 만들었냐면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요 유니트리 회사의 사장이 이번에 시진핑이 북경에서 IT 기업 사장들 다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바이두 사장은 안 부르고 이 사람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요게 판매가가 2천만 원이래요. G1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무게가 35kg고 초등학생 정도 무게 정도죠. 높이가 127cm니까 이것도 초등학생 정도예요. 그죠? 작동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요 정도의 사람 닮은 로봇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도 추고 악수도 하고, 근데 요게 2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 요거는 65만 위안, 약 1억 3천만 원 가격이 책정됐고, 갈라쇼에 인간 무용수하고 얘가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춰요. 요 밑에 보면 춤추는 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발달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노인도 뛰어 올라간다. 야, 저 이거 보고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야, 드디어 나도 지리산 종주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 나도 여러분들은 여기 학급 반장님 안 늙어봐서 모르시죠. 그죠? 나이가 들면요. 전 젊어 보기는 했고요. 이미 늙어보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늙어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죠. 인류의 세포에 하루에 재생산되는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뭐 5억, 7억 개에서 막 3억 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늙어요. 늙는데 어쨌든 얘가요. 태산이죠. 그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안에 메이로다라는 그 태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 동부죠, 그죠? 우리 서해안에서 가까운 거기인 그 태산에 들어가는 산 밑에 요거를 200여 대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체험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게 배터리로 가동이 되는데 이걸 딱 차고 산을 올라가면 움직임을 얘가 예민하게 감지를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뒤에다 힘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도 태산을 막 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와, 신났습니다. 저 신났어요. 요거 가격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출시되면 저 반드시 살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웨어러블을 한때 개발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딱 나오면 개발한다는 뉴스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개발이 언제나 완료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7,000여 개가 이상 있는 계단에 사람을 돕는 등산 보조 외골격 로봇을 선보였대요. 와, 이제요. 설악산, 지리산 밑에 이거 빌려주는 가게들이 앞으로 성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그분님들 골프 실력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골프 거리 많이 나가게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그분들 중에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골프 스윙 속도를 빨리 해주는 중심축 잡아주는 이런 외골 로봇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로봇은 여러분이 아는 휴머노이드 로봇뿐이 아니라 생활 저변의 전체에 걸쳐서 가령 제조 현장에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 뭐 망치질을 해야 되는 대장장이가 있다. 그럼 그 대장장이 어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어깨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딱 치는 거죠. 얼마나 이 로봇 시장이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단면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8경 6천조. 미국 증시 시가총액보다 약간 적어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5천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애플 같은 회사가 뭐 여러 개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요, 2개의 배터리를 작동하고 5시간 동안 지속된대요. 5시간이면 뭐 특히 올라갈 때만 힘들지 뭐 내려올 때 내려가는 거 잘해요. 산 내려가는 거 잘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요, 그냥 이렇게 그 눈으로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 투자 잘 못 하시는 거고요. 자꾸 연역적으로 상상을 해야죠. 그죠? 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다. 요거 다음엔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왜 병실에 간병하고 이런 거 지금 사람들 그것 때문에 보험도 많이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간병 로봇 이런 거 생기면 진짜 간병인보다 훨씬 싸지 않을까요? 그죠? 골프 스윙 거리 많이 해주는 로봇 뭐 이런 거. 그래도 뭐 사랑을 잘하게 하는 로봇은 없겠죠. 그죠? 사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랑이 제일 소중해요. 뭔 얘기 하다가 사랑 얘기까지 갔죠. 아이고, 저 진짜 큰일입니다. 하여튼 이 로봇을 체험한 등산객의 절반이 노인이었대요. 그래서 지난해 6세 이상의 중국 인구는 전체 약 22%였고요. 2035년에는 30%까지 늘어서 이렇게 는다고 그래요. 로봇이 왜 발달할까요? AI 때문이에요. 우리 젠슨항이 작년 3,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물리적 AI로 우리가 가겠다 했더니 물리적 AI의 끝판왕이 로봇과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AI가 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리적 AI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서로 이제 영상 만들어주고 챗 GPT 수다 떨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고 이거는 물리적 AI가 아니죠. 그죠? 물리적 AI는 이 PC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소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걸어 다니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인간 대신에 요걸 사과를 집을 때 로봇 보고 팔을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지시들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물리적 AI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요. 요거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드론. 요즘 또 드론도 난리죠.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브리드 방산의 위력을 엄청나게 보여준 거죠. 그 중국산 5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폭탄 밑에 달아가지고 팔란티어의 AI가 밑에 이제 실질적인 지형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 목표물까지 찾아갈 수 있게 딱 입력시켜 놓고 출발하면 얘가 다다다다다 날아가지고 모스크바에서 800km나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비행장에 가서 폭격기를 폭파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F-35 비행기로는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도 이 AI 데이터 학습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해진 거죠. 미국에 앞으로 이렇게 드론 같은 방산화를 만드는 어떤 수직 이착륙기 회사가 있어요. 종전에는 전기로만 하다가 이 전기로만 했을 때는 배터리로만 했을 때는 저절로 한계가 있는 게 거리에 문제가 생기죠. 거리를 많이 못 날아가요. 배터리가 다 따라버리니까. 또 날아갔다가 드론은 폭파하면 그만인데 이게 수직 이착륙기는 단가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돌아와야죠. 그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비행 거리가 문제가 되고, 그럼 비행 거리에 있어서는 배터리보다 우월한 게 수소 전지. 요게 훨씬 또 나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개발한다 그래요. 얘가 또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 하드웨어와 AI의 결합, 로봇공학, 센서 기술. 요건 일본 회사들이 잘하고 있고요. 신경망 기반 AI. 여기에 이제 많은 우리 네이버나 또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테슬라 중국에 있는 딥시크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다 매달려 있는 거죠. 기계학습 등이 결합돼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전망이 맞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내에 길거리에 이게 돌아다닐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앞으로 많이 발전해 갔다.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현재 아마 산업용 로봇은 글로벌 넘버원이 중국이고요. 생산의 넘버원이고 채택률은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게 높아요. 우리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렇고 있고요. 주요 발전된 분야는 협동 로봇.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두산 로봇이 협동 로봇을 잘하는 회사죠. 또 AI 비전 시스템, AI가 제품의 불량 검사를 수행하거나 자동으로 품질 관리를 수행하거나 이런 회사도 생길 것 같고, 물류 로봇은 이미 공항 근처에 만들어져 있죠. 그죠? 많이 우리나라도 로봇이 적용되는 산업 현장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서비스 로봇도 있죠. 우리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이렇게 음식 날랐다 오고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헬스케어 로봇도 앞으로 많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인스티튜트 서지칼이라는 회사가 수술용 복강경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매년 올라요. 그런데 오르는데 많이 안 올라요. 조금씩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그 회사가 전체 수술용 로봇 시장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인스티튜트 서지칼 공부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잘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에서는 원격으로 의료용 로봇으로 원격으로 뭐 간 이식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뉴스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티벳에 있는 환자의 수술을 북경에 있는 의사가 뭐 하고 거기 있는 의사가 했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배달 및 서빙 로봇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많아져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막 고부가가치를 지니지는 않겠죠. 근데 로봇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길거리 이제 속속 나올 거예요. 또 보안 및 감시 로봇, 빌딩 감시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발전해 갈 것 같다. 이거 다 AI 때문이에요. 이제 깡통이었는데 여기에 뇌에 칩을 씹어서 지능을 대신해 주니까 가능해졌고, 이게 칩의 역할을 하는 게 AI고 그 AI를 물리적 AI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이제 끝판왕이죠. 사람 비스무리하게 닮아가지고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 노릇을 하는 이 로봇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AI 기반 동작으로 작용하는 작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테슬라 주가는 펀더멘탈이 지금 PER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로봇 많이 생산할게요. 내년에 6,000대 할게요. 8,000대 할게요. 그러고 그 대신에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뻥이 세요. 뻥이 세서 언제 그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은 맞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 자동차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죠. 그리고 여기는 소개 안 돼 있는데 LIG 넥슨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로봇계로 전투 현장에 투입돼서 실제 지금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이에요. 로봇이 인력을 대신하는데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게 전쟁에 투입되는 로봇이죠. 사람의 생명이 뭐 근로 현장에서는 사람 로봇은 뭐 사람이 좀 덜 피곤하게 할 뿐이지만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전투 현장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또 이 아군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세 번째, 물리적 AI의 미래와 투자 기회. 주요 성장 동력은 AI 칩과 엣지 컴퓨팅의 발전. 이건 엔비디아 영향이 크죠, 그죠? 엔비디아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 AI 발전 가속화해서 또 5G 통신 회사랑도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메타가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저 간 케이블망을 완성을 시켰죠. 우리 돈으로 14조를 들여가지고 전 5대양 6대주를 다 연결한 인터넷망을 만들어놨어요. 강통신망을 만들어놨고. 뭐 생산성 노동력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이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뭐 투자 기회에서 산업용 로봇은 스위스에 있는 ABB가 현재는 가장 잘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일본의 야스카와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 비중이 높게 들어가 있는 ETF가 있죠.
하드웨어 쪽은 역시 엔비디아가 넘버원이죠. 요 두 개 회사는 뭐 저는 볼 거 없다 생각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는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에질리 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거의 다 테슬라에 지금 우리 그분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또 고스트 로보틱스 이제 그분들 다 있었을 텐데 군사용 로봇에서 글로벌 넘버원급입니다. 그 회사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인수했다고요? LIG 넥슨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 물류 로봇, 아마존, 뭐 이렇게 쭉 있대요. ETF 여기 보츠 요거 BOTG 요거 있어요. 요거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흠은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두뇌 부분, 바디 부분, 인터그레이터 연결되는 부분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ETF다 보니까 그 단순히 산업용 로봇을 많이 생산하는 일본 기업의 바디 부분에 비중이 많이 가 있다는 그런 좀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요 보즈 ETF에는 그렇습니다. 중국 AI 및 로봇 관련 펀드 차이나 AI 로보티스 ETF 요거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새로운 리레이팅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물리적 AI는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현실에서 직접 활용되는 로봇 산업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산업용, 서비스용 뭐 골고루 많은데 우리가 골고루 분산해서 이 기회를 노리면 어떨까 싶고요. 이걸 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죠, 그죠? LIG 넥슨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 로봇도 같이 투자하고 방산도 같이 투자하고 또 막 수주도 같이 누릴 수 있고 이런 특징을 같이 갖고 있어서 뭐 테슬라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대신 테슬라는 밸류 비싸다는 거 그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다채롭게 아니면 ETF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ETF는 또 그때 기업별로 비중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조 달러 간다 그러고 세 개로 나눴다고 그러고요. 브레인, 바디, 인터그레이트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기술, 하드웨어 제작하는 기술, 인공지능 칩. 브레인 쪽에는 여전히 누가 뭐라 그래도 엔비디아가 슈퍼 넘버원일 거고요. 바디 쪽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테슬라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기업 유니트리 같은 회사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밸류에 들어가 있고요. 인터그레이트 쪽도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완전한 로봇 개발하는 거 이건 테슬라도 있을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메타도 여기에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에 새로운 사업부 하나를 디비전을 만들어서 여기에 진입한다고 그러고 애플도 한다고 그러고 뭐 아마존도 한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달라들고 있어요. 안 달라들면 바보예요. 시장 규모가 글로벌의 가장 큰 제하 시장인 자동차 시장의 몇 배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최근 시장 동향이고요. 뭐 현재는 455달러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앞으로 성장이 쭉 된다고 그러고요. 자, 물리적 AI 뭐 요거 쭉 이제 제가 공부한 거 이건 뭐 큰 임플리케이션이 없어요. 현재 있는 뭐 산업 분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알고 계시는 거고요. 요거는 두산 인프라가 있고요. 산업용 로봇 여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서비스 로봇 이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밑에 뭐 다양한 제가 뭐 공부해 놓은 게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보면 웬만큼 다 된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큰 정도가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고요. 근데 천천히 오면 어떡하나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내에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로봇 산업에 투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3년에 영상을 올릴 때보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뭐냐 하면 AI예요. 2023년 초에는 AI가 챗GPT가 이제 막 나오던 이세돌의 알파고 그 이슈가 있었던지 몇 년이 딱 지났는데 AI 초동기였는데 이제는 AI가 티핑 포인트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더라. 아마 로봇 산업의 성장 속도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클 것 같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 창업 한번 해볼래 그러시는 분들은 이 로봇과 관련된 아이디어 있는 틈새 시장을 얼마든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두뇌 역할을 하는 AI 쪽, 이쪽은 이제 오픈소스 방식으로 된 AI 시스템이 많아서 초기보다는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죠. 그죠? 시장 기회가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들께 알려드렸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